그러면은 이게 보통 ADHD를 맞는지 확인을 음. 하려고 진단을 받으려면 꼭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병원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가면은 이제 음, 뭐 일단은 진단받고, 아직은 한국은 심리학자가 이제 진단 내리기는 어렵고, 또 아, 진단 내려서 약물을 심리학자가 미국하고 달리 할 네네. 수 없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이제 심리학자가 보면서 ADHD라고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네. 공식적으로 진단받고 약물 처방을 받으려면은 음, 아동 청소년 정신과로 네. 가거나 아니면 대학병원 정신과로 가는 게 낫겠죠. 예. 네. 이제 ADHD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음, 궁금한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약물 음, 음, 치료잖아요. 그럼 약물 치료는 좀 어떤 원리로 증상에 음. 도움을 줄까요? 주로 이제 약물 치료의 종류도 이제 미국의 이제 두 종류, 메칠 페니데이트 계열하고 음, 암페타민 계열이 있는데, 네. 국내는 이제 메칠 페니데이트 계열이 있고요. 암페타민은 없고, 약물의 어떤 기제는 이제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네프린이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이 주의 집중이나 이런 부분을 좀 높여주는 거죠, 약물로. 높여줘. 예. 심리 치료로는 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가 일단은 ADHD 증상, 예를 들면 이제 부주의나 과잉 행동, 충동성을 조금 이제 감소를 도움이 되는데, 아이의 사회성 기술이나 또 음,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사회성 기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부분, 네. 또 과제 수행, 음, 이런 부분 또 뭐가 있나요? 숙제를 안 빠뜨리고 하는 거나 이런 거, 후차적으로 낮은 자존감들은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어, 이 대부분 이제 ADHD 아동들이 또래들보다 이 발달이 늦기 때문에 예. 사회성 기술이 낮아요. 음, 그래서 또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 개인적인 심리 치료도 중요한데, 이거 통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상처가 많고 우울 불안이 높으면은 뭐 미술 치료나 또 매개를 통한모래 치료를 쓸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하지만 또 부모들이 아이들 효과적으로 이제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 또 부모에게 효과적인 어떤 행동 수정 기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교사분들도 학교에서 또 ADHD 아동 학생을 효과적으로 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또 행동 수정 기술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이제 아이 개인 치료, 심리 치료, 개인적인 심리 치료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만 하고의 어떤 심리 치료는 한계가 있으니까, 통합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뉴로 피드백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말씀대로 ADHD라는 질환은 좀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예, 예, 같은데 예.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할 것 아주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치료 외에 부모가 음. 어떻게 좀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 외에 이제 결국은 가정에서는 ADHD 아동을 위한 어떤 분명한 구조화된 환경이 좀 필요해요. 구조화된 환경이란 음, 말은 아이의 일어난 시간하고 자는 시간, 음, 그리고 이제 뭐 예측 가능한 환경이죠. 학교 갔다 와서 뭐 하고 이렇게 규칙에 따르는 환경. 네. 부모들이 또 아이한테 예측 가능한 게, 부모가 이제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이한테 칭찬받고, 어떤 행동은 이제 부모가 실망하는 행동인지, 네. 그 부분부터 분명해서 이제 가정에서는 구조화된 환경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음, 애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하기 음, 때문에, 반복적인 어떤 습관, 그 일상을 어떤 구조화된 환경에 이제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는 건 중요한데, 이게 뭐 지금 짧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네네. 아이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기대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청소년 같으면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부모님들이 아이 훈육 양육하고 청소년들 훈육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이제 아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질책, 야단, 처벌만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지나치게 아동 위주로 또 지나친 허용적인 또
양육이나 훈육하는 과정도 있고요. 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핵심은 자녀 양육에서 양육과 훈육에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양육, 아이의 욕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양육. 또 반면에 또 훈육도 중요한 부분인데 훈육은 주로 아이가 해서 되는 행동과 안 해야 되는 행동의 어떤 구분, 이 자기 조절력.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이제 아동 청소년들한테 길러줘야 되는 거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나치게 이제 과잉 보호나 허용형으로 키울 경우는 이제 적절한 어떤 좌절감 그리고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면 이제 내면의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무능감이나 부적절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밖에 가서도 이제 또래들하고 관계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나치게 또 이제 너무 훈육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이의 욕구는 이제 놓치고 또 지나치게 너무 양육만 해도 무조건 아이만 위한 어떤 과잉 보호로 가볼 수도 있고 이게 참 어렵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러네요. 또 부모 자신이 어떤 이 성장 배경에서 특히 이제 양육 경험이 양육 받아본 경험, 사랑받고 또 지지받고 부모로부터 이제 위로받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자녀들 양육이나 훈육에서 이제 자신의 부모가 했던 방식으로 또 아이들을 또 이제 엄하게 또 이제 지나치게 또 엄하게 아니면 지나치게 또 허용적으로 이제 예. 키우게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양육 훈육의 균형 잡는 게 어렵고 네. 이거는 이제 혼자 이제 어머니가 하시기는 어려워요. 지속적인 어떤 이제 부모가 어머니 혼자도 안 되고 사실은 네. 어머니와 아버지 어떤 부부가 부모 교육도 드리면서 또 동시에 부부 갈등이 또 심하면 아이들은 또 문제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구조화된 환경, 그다음 분명한 규칙과 거기에 대한 제재 두 개를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규칙과 제재 수립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또 이제 부모님들이 가볍게 무시하고 경고줘야 될지 어떤 부분을 또 처벌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예. 도 많이 좀 중요하지만 학교에서의 생활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대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기부하고 이제 학교 위센터나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네. 복잡을 했지만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아동에 대한 ADHD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이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어떤 행동 수정 기술 적용하는 그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동이 있으면은 또 교사분들이 한두 명의 이제 ADHD 학생이 있어도 수업에 많은 방해를 받아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교사분들이 이런 아동을 위해서 학기 초에 뭐 이것도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ADHD 네. 아동은 일반 아동과 달리 네. 이 수업에 계속 집중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아동만을 위한 어떤 뭐 조금 배려도 필요하고요. 또 집중할 때는 또 이 잘하고 있다는 또 메시지도 줄 수도 있고 또 부주의하거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는 또 비밀로 또 사인을 줘서 이제 다시 자신 행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알아차리게 해서 뭐 수업에 하게 이제 다시 만들면서 동시에 또 너무 오래 또 이제 아이들은 또 앉아 있기 힘들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 심한 친구들은 때로는 이제 교사가 배려해서 잠시 나갔다가 오게 할 수도 있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뒤에 조금 잠시 나가 서서 있다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거가 하려면은 학교 초에 교사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 초에 이제 미리 이제 라포 형성이죠. 아이하고 또 친밀감이나 사적으로 뭐 도와줄 게 없는지 또 동시에 부모하고 ADHD 아동의 부모하고도 또 협력적인 관계, 지속적인 연락해서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또 이제 부모와 교사의 갈등 그걸 통해서 아이는 또 교사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네.
센터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짧지만 ADHD에서 많은 걸 알아갔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설명으로 부족할 예.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ADHD 전문가를 위한 치료 지침서라는 책입니다. 어허. 네, 센터장님 혹시 어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기국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외부 강의하고 또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부교수까지 하면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저희 학교에 있던 부교수 그만두고 지금 겸임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지만 드디어 이제 시간이 나서 좀 올해는 이제 탈고했는데 몇 년이 걸렸죠.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많은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이해는 하시겠지만은 또 적용하시는 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유튜브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또 연구소로 또 문자 주시면은 또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아동 청소년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교사분들, 부모님들 위한 팁이 있고요. 요 책은 또 이제 ADHD의 통합적인 이해, 여기는 이제 국내 ADHD 전문을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저 같은 또 심리학자들이 또 계시고요. 이 책이 이제 국내에서 나온 책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 관련된 ADHD 두 권을 일단 우선 추천하고요. 뭐 해외에서 나온 거는 이미 이 리틀 몬스터 이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책은 이제 포듀 대학교 이제 박사를 한 이제 이 저자 로버트 교수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ADHD 전형적인 이제 ADHD 증상을 보이는 분인데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이제 ADHD 증상에 대한 이해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책, 이해하시는 데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